남편과 9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조 씨. 최근 몇 년 동안 시가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2년 전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시어머니께 음식을 받으려고 잠시 들렀는데 바로 다음 날 잔뜩 화가 난 시누이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랜만에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냐고 하더니 급기야 너희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시집 와서 내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막말까지. 아니 그동안 시어머니 생활비며 보험료도 내드리고 친정엄마가 그동안 집 대출금도 많이 갚아주셨는데 한 게 없다니요. 아내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서로의 집만 잘 챙기면서 살자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이며 양육권 등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제보 사연인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게 없다니. 네, 맞습니다. 시가 식구들이랑 갈등까지 지금 겹친 그런 상황인데 이 제보자는 아내 조 씨입니다. 결혼 10년 차고요. 9살, 7살 난 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그 2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온 식구가 코로나 걸렸다가 막 회복을 했고 그런데 마침 그 친정엄마도 코로나를 앓고 나은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방문을 못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2년 만에 친정에 다녀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 그 시가 방문하는 건 예정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음식 해놨다 가져가라 하셔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차 안에서 마스크 쓰고 음식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대뜸 오랜만에 시댁 왔는데 빈손으로 왔냐? 이 시어머니가 설거지 안 시키니까 엄마가 우습냐?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냐? 라고 하더니요. 급기야. 니네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엄마가 다 해줬는데 네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막말까지 쏟아내려고 합니다. 신우이 사람 아니네, 진짜 이거. 네, 이해가 진짜 안 되네요. 왜냐하면 야. 코로나에 걸렸어서 사실은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만나서 맛있게 먹고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정말 주고받는 것만 살짝살짝 주고받을 그러니까요. 때인데 시어머니께서 또 이제 갑자기 뭐 음식 좀 가져가라라고 해서 살짝 들려서 가져온 건데 그거를 시누이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서 막말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제보자께서는 내가 정말 해준 게 없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너무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 일을 너무 속상하니까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제 세세하게 묻더니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자 뭐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이제 이 악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해 주길 원하는데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제 속병이 나시는 겁니다. 뭘 이해를 해? 자, 결정적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된 그날의 사건. 정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직접 제보자, 사연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빈손에 왔다고 그거를 아들한테도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딸한테도 이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결혼해서 한 게 뭐 있니? 집에서 한 게 뭐 있냐고 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한 게 없냐? 어머니 우리 친정에서 중도금도 갚아주고 그 집도 갚아줬지 않았냐? 근데 그 돈은 다 너 준 거지 내 동생이 준 거 아니니까 덕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진짜 좀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드리면 드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진짜 왜 이러고 살아, 진짜. 이게 결혼 초기부터 이 재산 형성 과정을 쭉 보면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진짜요? 일단 결혼 당시에 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20평 작은 아파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해준 집에 살았네? 이 생각하실 텐데 네. 그럼 저기에 누가 세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입자 내보내야 되죠. 그럼 뭘 줘야 돼요? 보증금 줘야 되죠. 그렇죠. 보증금도 또 이 집 리모델링 비용 또 가정가구 혼수 모두 다 제보자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집만 덩그러니 있었던 거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시골에 집을 하나 샀는데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 리모델링 비용도 다 제보자가 부담을 했고 이제 돈이 좀 모자라니까 친정에서 1,0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출산할 때 되니까 이 제보자가 뭐 일을 하거나 하기 좀 힘들잖아요. 외벌인데 대출금 어떻게 갚냐 했더니 이제 친정 어머니가 남은 대출 8,000만 원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 그 명의 집에서 4년 살다가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거 남편하고 따로 산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여기 중도금 모자랄 때 또 친정 어머니가 2,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친정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처음에 집부터 뭐 시골의 공동명의 집, 그다음에 새로 분양받은 집까지
같이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너한테 해준 거다. 뭐 네가 우리 동생한테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남편 따로 살았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예. 아, 다 해줬구만 친정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대출금도 해주고 중도금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그런 맥락, 그런 부분이 매우 제보자는 답답했다고 하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각자 이 서로 부모한테만 좀 충실하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 후에 월세 수입 사라진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보험료도 다달이 뭐 4, 50만 원 내드렸는데 그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 있냐라고 말을 들으니까 큰 충격과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남편들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여튼 그냥 눈물 나게 또 효자야 또 그냥.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남편이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면 또 차라리 나요. 근데 이 마음만 잘하면서 내 마음을 네가 잘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효자라서 본인은 별거 안 하면서 며느리가 효도하기를 바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남편네 집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이 남매를 길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도 없고 뭐든지 다 나눠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 혼자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 살 때는 뭐 굉장히 힘드니까 어머니 생신 같은 거 못 세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오니까 생신을 세달라 이런 식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심지어 말이죠. 이 남편이란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야, 우리 이혼해 맨날 그런다는 겁니다. 아, 예. 심지어 말이죠. 애들한테 야,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야, 니네 엄마, 아빠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런다. 그럼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보고 살자. 뭐 이러는 거예요. 특히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애가 3살 때부터 아빠랑 살 거야, 엄마랑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얘한테. 그게 하도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아빠로도 별로고, 남편으로서 나의 역할을 안 하고, 아들 역할만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저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빠 안 보이면 진짜 이혼해서 집 나가는 건 줄 알고 아이들이 펑펑 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입버릇처럼 이혼하자던 남편이 요즘에 딱 입에 지퍼를 촥 했다고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최근에 스님하고 뭔가 얘기를 좀 듣고 오더만 애들이 20살 될 때까지는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혼하려면 네 나가라. 내가 애들 볼 테니까 혼자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보자가 애기 두고 아이들 두고 나가는 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런데 이 남편 또 뭐가 있어요? 주식 투자한다고 또 날리고 뭐 한다고 해서 또 달리고 막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날렸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재산 형성은커녕 빚만 잔뜩 있는 이 남편 이혼 시 재산 분할 어떻게 되나요? 좀 하시고 싶은가 봐요, 이혼. 글쎄요, 뭐 이혼 사유도 뭐 있는 거 충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재산 분할은 이제 유리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어떻게 하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한지 재산 빚도 막 이렇게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한 다음에 이혼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콩짱님 스님하고 살아 그냥.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거 양육비 이런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은 양육권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여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엄마랑 아이가 애착 관계가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특히 저희 남편이 너, 엄마랑 아빠랑 저 사귀어지면 너 누구랑 살래?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건 사실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이에요. 아, 그럼요.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지인데 여기는 이혼하기 전부터 일부러 막 더 이런 행동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 양육권은 당연히 이 지금 제보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양육권이 오면 양육비는 자동으로 상대방이 내야 됩니다. 근데 양육비를 얼마나 내느냐는 상대방의 재산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 몇 살일 때 얼마라는 양육비 조건표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양육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양육권을 갖는다면. 그렇군요. 자, 교수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막 사람 많은 분들이 네. 아우. 그렇죠. 저는 이런 케이스 꽤 있는데 이게 자격지심에서 온 것 같아요. 자격지심에서 오다 보니까 이 친정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해줬잖아요. 생활비, 보험비, 보증금, 리모델링비, 대출비, 그다음에 중도금까지. 그런데도 그러니까. 뭘 해줬냐라고 얘기를 하고 왜 우리 엄마한테 오는데 빈손으로 오냐, 무시하냐, 뭐 이런 게 자격지심에서 오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잘못하시는 거죠. 이 오리지널 패밀리 원가족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아내랑 불화를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짧게. 네, 미카님, 남편이 이상하고 시집 식구들은 진상이고 어쩜 하나같이 똑같을까 하셨고요. 박진호님, 시가 문제의 모든 근본 원인 대부분이 남편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